이번에는 이제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합산 배제 신고입니다. 종부세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 합산 배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수 카운팅 할 때도 들어가지도 않고 세율 적용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근데 동일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합산 배제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게 법에서 몇 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책 목적상으로 이런 혜택을 주겠죠. 그게 이제 사원용 주택 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는 조금 버겁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있다. 그런 주택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면은 동일하게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 주택입니다.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 복지 주택, 주택 건설 목적 멸실 주택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당되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사원용 주택입니다.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 대표자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사원용으로 갖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대표자가 개인 명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사원용 주택으로 갖고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합산 배제하게 돼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어떤 요건인지 볼까요?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대표자를 의미할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소유주택을 의미하겠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32평, 33평대 이하여야 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바뀌었죠. 2022년도까지는 3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내가 면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은 서울에 소재한 주택도 이 사원용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은 합산 배제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업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 친척을 이렇게 뭐 직원 등록해가지고 사원용으로 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종업원이어야 된다. 특수관계 없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대표자나 법인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은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자인데 주택 신축 판매업자입니다.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이겠죠.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고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 재고로 남은 주택이 본인 소유의 주택하고 합산되다 보면은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갖고 있는 재고주택, 아직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이건 보통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접할 일은 많이 없고 요거예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혹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해가지고 뭐 다가구를 짓든 다세대를 짓든 분양이 안 된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분양 또는 판매 목적으로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본인 소유 주택하고 다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주택 신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5년 동안은 종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보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파는 분들, 이분들한테 굉장히 그 혜택이 종부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좀 넓게 적용되고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택 신축 판매하는 사람들의 미분양 주택이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은 1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임대를 주면 안 됐었거든요. 공실로 계속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공실로 있으면은 임대도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임대료도 못 받는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완화해 줬죠.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설령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즉 임대를 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5년 동안은 무조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꼭 공실 상태로 남겨져 있어야 합산 배제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신축 판매업자라고 하면은 이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니까 짓고 나서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신고 기간 동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이렇게 운영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받았겠죠. 그리고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그 어린이집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다른 주택하고 합산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주택은 합산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납세자들한테 좀 유리하게 이제 바뀐 내용이 있죠. 예전에는 가정 어린이집만 이렇게 합산 배제를 해줬는데 2022년도 부가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 즉 직장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도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얘는 빼고 나머지 주택을 갖고 과세가 된다. 많지는 않겠지만 등록 문화재 주택하고 노인복지주택도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주택, 아니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주택도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이제 건설업자죠.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합니다. 내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어 있는 주택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멸실하고 이제 주택을 짓겠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한다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공공주택 사업자, 사업시행자, 주택건설업자라고 하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내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얘는 빼고 계산할게,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임대주택이 아니지만 임대주택과 동일한 합산 배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 건설 목적 멸실 주택도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고,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합산 배제 안 해줍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겠죠. 요게 이제 사원용 주택 등 합산 배제 신고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건을 기재를 하고 추가시키면 되는 거고, 요건이 이제 충족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사원용 주택은 과세 기준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었다. 그럼 더 이상 요건 충족이 안 되겠네요. 아니면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5년 동안 합산 배제가 되는데 이제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합산 배제를 못 받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까 임대주택이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 신고 구분에 제외해가지고 이제 해당 주택의 현황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원용 주택 등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 및 제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